치매로 기억을 점점 잃어가는 남편. 재개발로 평생 바친 가게까지 위험에 처하게 된다. 그때 남편이 놀라운 기질을 발휘하게 되는데,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감동 63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감동을 줍니다. 63빌딩만큼 높은 감동을 선사하겠습니다. 강원도 춘천시 낡은 상가 건물 골목길. 이른 새벽부터 고기 삶는 냄새가 골목을 가득 채운다. 60년 전통 종군의 순대국밥집 안에서는 박종구가 커다란 국솥을 휘젓고 있다. 그의 아내 김순자는 입구에서 순대를 손질하며 가끔 남편을 흔들리는 눈빛으로 바라본다. 요즘 들어 남편의 행동이 조금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챘기 때문이다. 종구는 최근 자주 냄비를 엎고 양념 순서를 헷갈려 했다. 40년 넘게 해온 일을 실수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지만 순자는 남편의 자존심을 위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단지 조용히 뒤에서 남편의 실수를 바로 잡아줄 뿐이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 시작되는 듯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서류를 준비하던 중이었다. 재개발 문제로 상가가 술렁이면서 가게 운영이 어려워졌고 적금마저 깨서 쓴 터라 당장 운영자금이 필요했다. 은행으로 가는 길, 종구는 평소보다 더 말이 없었다. 은행 대출 창구 앞 차례를 기다리며 서 있던 종구가 갑자기 휘청거렸다. 순자가 놀라 남편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종구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고 은행 직원들이 황급히 119를 불렀다. 춘천 시내에서 가장 큰 대학병원 신경과 진료실에서 의사는 조심스럽게 진단 결과를 설명했다. 알츠하이머 초기 증상이라는 것이었다. 순자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옆에 앉아있던 아들 정우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창밖으로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병원을 나서는 길, 종구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웃으며 가게로 돌아가자고 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불안해 보였다. 순자는 남편의 팔을 붙잡고 천천히 걸었다. 비가 내리는 거리를 걸으며 순자는 40년 전 이 사람을 처음 만났던 날을 떠올렸다. 가게로 돌아온 후 종구는 평소처럼 국솥 앞에 섰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 보였다. 그의 움직임이 조금 더 느려졌고 양념을 넣을 때마다 망설임이 깃들었다. 순자는 남편의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며 눈물을 삼켰다. 저녁이 되자 재개발 문제로 상가 주민 회의가 열렸다. 대부분의 상인들은 보상을 받고 떠나기로 했다는 소식이었다. 순자는 남편의 상태와 가게의 존폐 위기를 동시에 마주하게 된 현실이 믿기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아버지를 요양원에 모시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이었다. 그날 밤, 순자는 잠들지 못했다. 옆에서 평화롭게 잠든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다. 처음 가게를 시작했을 때의 설렘, 큰 빚을 지고도 서로를 믿으며 이겨냈던 날들, 정우가 태어나던 날 종구가 손님들에게 국밥을 공짜로 나눠주던 모습까지. 이제 그 모든 것이 위태로워 보였다. 순자는 남편의 거친 손을 조용히 잡았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이른 새벽, 종군의 순대국밥집 앞에는 평소와 달리 불이 꺼져 있다. 어제 저녁 손님이 식중독으로 병원에 실려간 사건 이후 가게는 임시 휴업에 들어갔다. 주방 안쪽에서 혼자 앉아있는 순자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묻어있다. 식탁 위에는 손님이 토했던 국밥 그릇이 그대로 놓여있다. 사고의 원인은 단순했다. 종구가 냉장고에서 상한 고기를 꺼내 국물을 끓인 것이다. 순자가 잠시 배달을 나간 사이 벌어진 일이었다. 가게를 찾은 단골 손님은 그 자리에서 구토를 시작했고 곧바로 응급실로 이송되었다. 다행히 큰 고비는 넘겼지만 이 사건은
순자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정우는 어머니를 찾아와 다시 한번 아버지의 요양원 입소를 권했다. 가게 일도 더는 어렵지 않겠냐며 재개발 보상금을 받고 정리하는 게 어떻겠냐고 조심스레 제안했다. 순자는 아들의 말을 묵묵히 듣고만 있었다. 그녀도 알고 있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날 저녁 순자는 남편과 마주 앉았다. 종구의 눈빛은 여전히 맑았지만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순자는 40년 전 이 사람이 처음 가게를 시작하자고 했을 때의 기억을 떠올렸다. 빚을 내서라도 해보자며 용기를 내던 그때의 확신에 찬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다음 날 순자는 재개발 조합 사무실을 찾았다. 보상 관련 서류를 받아들고 돌아서는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시장 골목에서 우연히 옛 단골 손님을 만났다. 손님은 순자를 보자마자 반갑게 인사했지만 곧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종구 씨가 그렇게 됐다면서요? 얼마나 힘드세요? 그 말에 순자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다. 40년 동안 한결같이 찾아주시던 손님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아들 정우가 어릴 적 이 가게에서 숙제하던 모습, 남편과 함께 새벽에 일어나 장을 보러 다니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집에 돌아온 순자는 남편의 방에 들어섰다. 종구는 창가에 앉아 멍하니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다. 순자는 남편 곁에 앉아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다. 종구는 문득 시계를 보더니 급하게 순자를 흔들었다. 여보, 우리 정우 아직 학교 안 갔나? 늦겠는데. 그 순간 순자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다. 이미 장성한 아들을 초등학생으로 착각하는 남편을 보며 순자는 눈물을 삼켰다. 저녁이 되자 정우가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아내와 함께였다.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자신들의 집 근처에 있는 요양원이 시설도 좋고 의료진도 친절하다고. 순자는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40년 동안 매일 아침 이고 지고 다니던 시장 골목이 어둠에 잠겨가고 있었다. 밤이 깊어 모두가 돌아간 후 순자는 남편의 옷장을 열었다. 40년 동안 매일 입었던 흰 조리복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그 옷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다. 각각의 옷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다. 마지막 조리복을 꺼내면서 순자는 결심했다. 6개월만 더 시간을 달라고 아들에게 말하기로.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마지막으로 남편과 함께 가게를 지켜보기로.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정우 부부를 다시 불렀다. 식탁에 앉은 세 사람의 얼굴에는 무거운 기운이 감돌았다. 순자는 한참을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다. 정우야, 6개월만 더 시간을 줄 수 없겠니? 뜻밖의 제안에 정우와 며느리는 당황한 기색이었다.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6개월만 더 지켜보자. 그때까지 아버지 상태가 나아지지 않으면 그때는 내가 먼저 요양원을 알아볼게. 정우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지만 며느리가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여보, 어머님 말씀대로 조금만 더 기다려보는 건 어떨까요? 며느리의 말에 정우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어머니. 하지만 약속하셨죠? 6개월 후에는.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훔쳤다. 그렇게 순자의 6개월 시한부 도전이 시작되었다. 그날부터 가게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남편의 약을 챙기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옛 가요를 틀어놓았다. 젊은 시절 종구가 즐겨 부르던 노래가 흘러나올 때면 그의 눈빛이 잠시나마 선명해지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어느 날 한의원을 찾은 순자는 뜻밖의 제안을 받았다. 한의사는 음악 치료가 치매 환자에게 도움이 된다며 환자가 좋아하는 노래를 자주 들려주라고 조언했다. 그날 이후
가게에는 하루 종일 음악이 흘렀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손님들도 이내 흥얼거리기 시작했고, 종구도 무의식적으로 노래를 따라 부르곤 했다. 정우는 일주일에 2번씩 가게에 들러 아버지와 함께 산책을 했다. 처음에는 거부하던 종구도 점차 아들과의 산책을 기다리게 되었다. 순자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며 작은 희망을 품었다. 하지만 재개발 시행사의 강압적인 요구는 날이 갈수록 거세졌다. 단지 내 마지막 남은 가게가 된 종군의 순대국밥집. 다른 상인들은 하나둘 떠나갔지만 순자는 끝까지 버텼다. 40년간 한결같이 찾아주시는 단골 손님들을 위해서라도 조금만 더 견뎌보고 싶었다. 옛 상인들은 순자의 고집을 비웃었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봄이 오고 있었다. 어느 아침 순자가 가게 문을 열려는 순간 낯선 사내들이 들이닥쳤다. 재개발 시행사에서 보낸 용역이었다. 순자는 그들 앞을 가로막았지만 힘으로는 당할 수 없었다. 주방 안쪽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종구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섰다. 여기는 내 집이야. 오랜만에 들리는 종구의 우렁찬 목소리에 모두가 멈춰섰다. 떨리는 다리로 일어나 앞치마를 매만지며 국솥 앞에 선 종구의 모습은 예전의 당당함 그대로였다. 그가 다시 입을 열었다. 40년 동안 한 끼도 거르지 않고 국밥을 끓여온 이 자리, 내 아들내미가 기어다니던 이 자리를 어떻게 막무가내로 부수겠다는 겁니까? 그 순간 누군가가 휴대폰으로 이 장면을 찍고 있었다. 시행사 직원들은 잠시 망설이다 물러났다. 다음 날 종구의 외침은 지역 뉴스에 보도되었고 순식간에 SNS를 통해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재개발 앞에 맞선 치매 노부부의 60년 국밥집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뉴스를 본 의료진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왔다. 음악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병원에서는 무료 치료를 제안했다. 옛 단골들과 시민들은 가게 앞에서 자발적인 농성을 시작했다. 순자는 남편의 우렁찬 외침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변화를 눈물 속에 지켜보았다. 쏟아지는 취재 요청 속에서 재개발 시행사는 결국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다. 상가 내 문화재형 음식점으로 순대국밥집을 보존하고 새 건물에 우선 입주권을 주겠다는 것이었다. 순자는 고민 끝에 이를 받아들였다. 남편의 기억이 깃든 이곳을 완전히 잃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그날 밤 순자는 남편과 함께 가게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종구는 힘겹게 걸음을 떼면서도 각각의 장소를 하나하나 만져보았다. 문득 그가 멈춰서더니 잠시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했다. 그리고는 순자를 향해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마치 모든 것을 기억해낸 것처럼. 3년의 시간이 흘렀다. 현대식 건물 1층에 자리 잡은 60년 전통 종군의 순대국밥은 이제 춘천의 명소가 되었다. 가게 한쪽 벽면에는 종구와 순자의 이야기가 담긴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다. 젊은 시절 둘이서 처음 가게 문을 열던 날의 사진부터 재개발 반대 시위 당시의 신문 기사까지 두 사람의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종구의 병은 완치되지 않았지만 꾸준한 음악 치료와 규칙적인 생활 덕분에 상태는 많이 호전되었다. 그는 이제 아들 정우와 며느리의 도움을 받아 가게 일을 조금씩 돕는다. 비록 예전처럼 국물을 끓이지는 못하지만 손님들에게 따뜻한 미소로 인사를 건네는 일만큼은 변함없이 해냈다. 어느 일요일 아침 텔레비전에서 종군의 가게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가 방영되었다. 사랑과 기억을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이었다. 순자는 방송을 보며 지난 시간을 돌아보았다. 6개월의 시한부 도전이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어져 왔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웠다. 다큐멘터리를 본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 찾아왔다. 젊은 손님들은 SNS에 종구와 순자의 이야기를 올렸고 노부부의 사랑 이야기는 또다시 화제가 되었다.
치매 환자 가족들도 가게를 찾아와 순자에게 조언을 구했다. 순자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그들을 위로했다. 어느 날 저녁 가게 문을 닫은 후 종구가 순자에게 다가왔다. 그의 손에는 낡은 수첩이 들려 있었다. 40년 전부터 써온 가게 장부였다. 종구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펼쳤다. 거기에는 까맣게 변색된 종이에 깨알 같은 글씨로 적힌 글이 있었다. 우리 순자 고마워. 내가 많이 힘들게 했지? 이제는 기억이 많이 없어져서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워. 하지만 이 수첩에 매일 조금씩 써뒀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고마운지. 순자는 남편의 글씨를 보며 울음을 터뜨렸다. 비록 글씨체는 삐뚤삐뚤했지만 그 속에 담긴 마음만은 선명했다. 정우와 며느리도 이 모습을 지켜보며 눈시울을 붉혔다. 요즘 종구는 일기를 쓴다. 가끔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쓰기도 하고 날짜를 혼동하기도 하지만 순자에 대한 사랑의 고백만큼은 매일같이 잊지 않고 적는다. 순자도 남편의 일기에 답장을 쓴다. 두 사람의 소소한 대화가 일기장 속에서 이어진다. 이제 가게는 정우 부부가 주로 맡아 운영한다. 순자는 남편과 함께 늦은 아침에 나와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하루를 보낸다. 저녁이면 둘은 나란히 앉아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옛 노래를 듣는다. 종구가 가끔 헛것을 보거나 엉뚱한 소리를 할 때면 순자는 그의 손을 꼭 잡아준다. 그러면 종구는 이내 평온을 되찾는다. 봄이 왔다. 가게 앞길가에 심어놓은 꽃들이 피어났다. 순자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꽃에 물을 준다. 종구는 그런 아내의 모습을 창가에서 바라본다. 비록 그의 기억은 조각나 있지만 순자를 향한 따뜻한 눈빛만은 변함이 없다. 세월이 가도 지워지지 않는 사랑이 있다는 것을 두 사람은 매일 새롭게 증명해내고 있었다. 비가 내리는 어느 여름날, 가게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는 종구의 치료 과정에 큰 관심을 보였다. 특히 음악 치료와 규칙적인 생활이 가져온 긍정적인 변화에 주목했다. 교수는 종구의 사례가 알츠하이머 연구에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며 임상 연구 참여를 제안했다. 순자는 처음에 망설였다. 하지만 교수는 이 연구가 다른 치매 환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종구 부부는 연구 참여를 결정했다. 매주 한 번씩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고 새로운 치료법을 시도했다. 그 과정에서 놀라운 발견이 있었다. 의료진들은 종구가 음악을 들을 때 뇌의 특정 부위가 활성화되는 것을 발견했다. 특히 젊은 시절 자주 부르던 노래를 들을 때면 기억력이 일시적으로 향상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연구팀은 이를 음악기억 연계 치료라 명명하고 더 깊은 연구를 시작했다. 정우는 아버지의 상태가 연구를 통해 조금씩 호전되는 것을 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는 아버지의 치료 과정을 꼼꼼히 기록하기 시작했다. 언젠가 이 기록이 다른 환자 가족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을 거라 믿었기 때문이다. 연구 결과는 의학계에 작은 반향을 일으켰다. 음악과 일상이 만든 기적이라는 제목의 논문이 발표되었고 전국의 치매 환자 가족들이 종군의 가게를 찾아왔다. 순자는 그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희망을 전했다. 가게는 이제 단순한 식당이 아닌 치매 환자 가족들의 쉼터가 되었다. 주말이면 자연스럽게 모임이 열렸고 서로의 어려움을 나누고 위로하는 공간이 되었다. 종구는 그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며 웃음을 선사했다. 어느 날 서울에서 온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 제작을 제안했다. 사랑과 기억을 지키는 사람들 시즌이라는 제목으로 종구 부부의 이야기를 더 깊이 있게 다루고 싶다는 것이었다. 이번에는 의학적 성과에 초점을 맞추되 그 중심에 있는 사랑 이야기를 함께 담고 싶다고 했다. 촬영이 진행되는 동안
종구의 상태는 더욱 안정되어 갔다. 물론 완전한 회복은 불가능했지만 그는 이제 대부분의 시간을 또렷한 정신으로 보낼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손님들과 대화를 나누거나 노래를 부를 때면 한층 생기가 돌았다. 순자는 매일 밤 일기를 쓴다.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미소로 하루를 기록한다. 남편의 병을 치료하겠다는 처음의 맹세는 이제 더 큰 꿈이 되어 자라나고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 희망이 된다는 사실이 그녀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었다. 달력을 넘기는 손길에 힘이 실린다. 내일은 또 어떤 기적이 찾아올까 하는 기대감으로 하루하루를 보낸다. 종구와 순자는 이제 안다. 사랑이 만든 기적은 결코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시간은 흘러 2024년의 봄이 찾아왔다. 현대식 건물에 자리 잡은 종군의 순대국밥집은 이제 전국적으로 유명한 맛집이 되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단순히 음식 맛 때문만이 아니라 이곳에 깃든 사랑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찾아온다. 가게 한쪽 벽면은 작은 박물관이 되었다. 40년 전 쓰던 국속과 낡은 앞치마, 빛바랜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다. 그 옆으로는 종구의 일기장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써내려간 사랑의 고백들, 그리고 그에 답하는 순자의 편지들이 방문객들의 마음을 울린다. 의료진들의 연구는 계속되었다. 음악기억 연계 치료는 이제 정식 치료 프로그램으로 발전했다. 전국의 여러 병원에서 이 프로그램을 도입했고 많은 환자들이 호전을 보였다. 종구는 그 첫 번째 성공 사례가 되어 의학 논문에 실리기도 했다. 어느 날 아침 순자는 남편과 함께 가게 앞 벤치에 앉아 있었다. 따스한 봄볕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다. 종구가 문득 순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여보, 나 다 기억해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 큰 빚을 내서 가게를 시작하던 날, 정우가 태어나던 날, 그리고 내가 아팠을 때 당신이 얼마나 힘들어했는지도. 순자는 남편의 말에 놀라 고개를 들었다. 종구의 눈에는 맑은 눈물이 고여 있었다. 고마워요, 여보.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그날 저녁 가게에서는 작은 축하 파티가 열렸다. 정우 부부와 단골 손님들, 의료진들이 모두 모였다. 종구는 오랜만에 최애곡인 남진애님과 함께를 불렀다. 흔들리는 목소리였지만 그 속에 담긴 진심만큼은 누구보다 맑고 깊었다. 이제 종군의 순대국밥집은 단순한 식당이 아닌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전국의 치매 환자 가족들이 이곳을 찾아와 위로를 받고 돌아간다. 순자는 그들 한 명 한 명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격려한다. 포기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기적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매일 아침 순자는 일기를 쓴다. 오늘도 그녀는 펜을 들어 한 줄 한 줄 써내려간다. 오늘도 당신은 내 곁에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시간이 늘 순탄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함께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찾아온 가장 큰 기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온다. 가게 앞 꽃들이 살랑거리며 춤을 춘다. 종구와 순자는 나란히 앉아 그 풍경을 바라본다. 두 사람의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었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만큼은 여전히 찬란하다. 그들은 이제 알고 있다. 진정한 사랑은 시간과 병마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이 만든 기적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감동 63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감동을 줍니다. 늘 감동이 가득한 나날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63빌딩만큼 감동이 높은 새로운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